특검 다녀왔습니다. 제 옆에는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정치권 이슈로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짐 싸는 지지율 15% 옛 후보. 내가 지지할 후보는 오늘도 말을 좀 아꼈습니다. 글쎄요, 반기문 전 총장 잠자리는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자택에 나와서 취재진 앞에 딱 섰는데요. 그 발빠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예,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오래간만에. 예. 그저께 저녁 때 밤에 이제 그 가족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제가 좀 초안을 혼자 잡았습니다. 김숙 대사를 불러서 내가 썼으니까 약간 여기 좀 가감할 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혼자 작업을 시키고 제가 이제 심상정 상임대표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걸 마지막으로 손질 보고 갖고 간 거예요. 평소에는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이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오늘 7시까지 불이 안 켜졌다 그랬는데 윤영선 원장님 표정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아주 홀가분해지신 거죠. 본인한테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홀가분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굉장히 그 마음 편하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추측컨대는 가족들과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뭐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런 건 상당히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공무원 출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그런 게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막 배워서 풀장에서 좀 해야 되는데 바다 수영으로 막 나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파도 몇 번 치니까 물 먹고 그냥 아이고 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단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도 사실 다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유약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반기문 총장보다 지지율이 그냥 2% 3%짜리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반기문 총장은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런 공무원 출신들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호 박사님. 근데 본인이 이제 링에서 물러났으면 좀 이제 다른 말을 할 것도 같은데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오늘도 이제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쏟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책임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책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떠넘기셨단 말이에요. 어제 그 불출마 선언문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떠밀 문제는 아니죠. 뭐 그분들이 출마하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마하시겠다 그래갖고 나오셨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접으시는 순간에도 언론 반, 정치인 반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그만두셨던데. 예. 언론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극복 대상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섭외 대상이자 포섭 대상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을 못 얻어서 결국은 이제 힘에 붙여서 그만두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이 된다. 예.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반 전 총장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니까 사퇴서를 가슴에 품고 세계당을 차례로 돌았더라고요. 이거 저는 맨 처음에 이 기자회견이 3시 한 30분 무렵에 있었잖아요, 오후에. 예. 그때 너무 화가 나셨나? 왜 이렇게 갑자기 뭘 던지실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랬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 연휴 무렵에 뭐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뭐 이런 이제 야권 인사들을 주로 만나고 다녔거든요. 예. 그때도 사실은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모욕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박지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노코에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가슴에다가 새벽에 불출마 선언서를 딱 쓰고 난 다음에 가슴에 딱 품고 마지막으로 회심의 카드를 들고
이제 개헌을 가지고 이제 개헌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전에 새누리당 가서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정당 가서 정병국 대표 만나고 오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만났는데 아무도 반전 총장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기 잠시 보면 10시 50분과 3시 사이에 점심시간도 있지만 그때 저 김숙 전 대사에게 회견문 정리 부탁하고 이제 그때 그걸 다시 수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구나. 내 정치인은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자기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걸 또 화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 뭐 저희처럼 이제 취재 기자들도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어제 일정을 계속 곱씹어 보니까 이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했던 쓴소리 하나가 계속 이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 진보주의자라고도 그랬다가 보수주의자라고도 그랬다가 뭐 중도보수라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제가 좀 주의를 바꿨습니다. 낙상주의로. 예,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미끄러져서 낙상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는 이게 낙상하기 아주 쉬워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낙상주의로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수인사도 끝나기 전에 앉자마자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이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실망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저런 민심이 충청 대망론을 결국에는 안희정 지사에게 몰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허.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득을 받다기, 대세론의 힘을 받았다기보다는 당내 경선부터 정말 안희정 지사의 충청 몰표, 그 다음에 그 호남에서의 어떤 그 몰표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당내 세력이 없었던 이인영 최고위원이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거기서 대의원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최고위원 당선된 사례가 많아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충청 민심이, 실망한 민심이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 민심이 그 안희정 지사 쪽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아보니까 믿었던 충청권 의원들이 안 움직여준 거예요. 아니, 뭐, 정진석, 뭐,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사실 올 줄 알았는데. 정진석 의원이랑 몇 명은 탈당 선언문까지 작성해 놓고도 예. 타이밍을 놓치고 있으니까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과거 고건 전 정리도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때 모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믿었던, 정말로 약속했던 호남 의원이 탈당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건 총리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그 서운했거든요. 서운했거든요. 근데 반기문 총장도 그 물론 다 본인 책임이지만은 그 충청권 의원들한테 굉장히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뉴스특급 중간에도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방금 전에 반기문 전 총장이 참모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점심이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실까요? 마지막 오찬, 마지막 그 라스트 서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제가 같이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도중에 제가 이제 꿈을 접었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의 그 노고 또 열정을 좀 치하하고 제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본인은 상당히 표정이 밝은데 다른 분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저거는 본인이 낙선을 하건 당선하건 그 다음에 있을 회포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저런 자리를 많이 갔죠. 낙선하면은 저런 분위기가 안 되죠. 울음바다가 돼버리니까 예. 저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럴 텐데, 저는 앞서 이제 반 전 총장을 이제 편을 좀 들어줬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편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참모들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예. 반 전 총장 하나 보고 진짜 다 버리고 생업까지 때려치고 거기 가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도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친상 다음 날에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한 몸 던져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모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대선 주자 자리를 그냥 확 버리고 나와버린 거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만약에 사전에 참모들하고 최소한의 이제 협의를 했더라면 아마 저렇게 돌출적으로 가슴에 넣었던 사퇴 견문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은 반 전 총장이 좀 약간 침통해주는 척이라도 좀 해줘야 참모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표정이 밝아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정치인의 저와 같은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후위를 기약한 모습은 아니다. 한마디로 이걸로 해서 정치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애석하게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울음바다도 되고 으쌰으쌰해서 다음 기회를 하자라고 할 건데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들도 더 이상 애석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어제 했는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좌절하면서도 옆에서 따뜻하게 손잡아준 그분들 때문에 버텨왔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분이 뭘 좌절을 했습니까? 실제로 그 소박하게 시작해서 소박하게 끝났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그게 소박한 모습이었습니까? 결국은 다른 어떤 정치인에 비해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크게 반겨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어떤 언론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었는데 거기에 지지해둔 사람들한테 진짜 애석해하는 모습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모습 속에서 이 보수 진영은 거의 전만 이른바 멘붕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떤 그 뒤끝이 좀 씁쓸하다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저 캠프 구성원들이 한편으로는 좀 안도할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당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만 저렇게 또 중도에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만뒀으면 차라리 어디 다른 캠프라도 갈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도 이렇게 반 총장께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물론 이제 있는 그 여러 이제 참모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자기 계산 또 자기 이제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캠프에 들어오기도 하죠.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캠프에 몸을 담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던질 거 던지고 버릴 거 버리고 사실은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예. 뭐 정규직도 아니고 자, 그런 점에서 좀 끝까지 좀 잘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 계속 오늘 그 새로운 영상이잖아요. 저게 반기문 전 총장 오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생각보다 밝아서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자택 앞에서 추진 앞에 선 이 반 전 총장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오늘 메시지가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1시간, 2시간 만나고 나오면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전부 다 복잡하다. 뭐 태생이 원래 아주 상당히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주 직선적입니다. 남한테 어떤 복선이 깔린 이야기는 저는 이제까지 평생 해본 일이 없고 있는 그대로 담백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직 우리 현실에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그동안 탄탄대로를 걷던 반 전 총장이 국내 정치에 뛰어든 20일 동안 맹공격을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그 정치인들의 그 협상이랄까 조정 과정에서 밀당하고 또 정치인들의 어떤 그 신뢰 그 부분하고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기문 총장께서는 협상도 이런 과정도 다 신뢰로 그냥 될 줄 알고 이렇게 본인이 좀 순박하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순박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좀 저렇게 밀당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밀당을 했던 그 야권도 상당히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미하지만 그리고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굉장히 실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이 개헌 추진 협의체를 구상했을 적에 예. 바른정당만이라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대선 전 개헌 안 된다라고 그냥 일갈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어디다가 걔도 뭐 다리 있어야 짓고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뭐 다리 뜨고 언덕 있어야 비비지고 해볼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안 나갈지는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마 했겠죠. 바른정당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굉장히 지금 멘붕 충격일 거 아닙니까? 예. 대선 후보가 없어졌으니까 어찌됐건 유승민, 남경필, 반기문하고 해가지고 흥행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유력 후보가 없으니까 제일 멘붕 아니에요. 근데 바른정당 그리고 나서 이재사 뭡니까 또 조영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뭐 가짜 뉴스 하는 걸 갖다가 좀 오늘 그 얘기했어요. 법제하겠다고. 예. 그것도 차라리 그 전에 하시든지요. 이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반기문 총장 무조건 책임이 거기 많지만은 바른정당도 좀 밀당을 못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짚어볼 얘기가 이제 핵심은 이거잖아요. 뭐 차후에도 얘기하겠지만 15%가 지금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반 전 총장이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두냐가 중요할 텐데 김성환 평론가님은 뭐 안철수, 유승민, 황교안 중 누가 반 전 총장이 조금 힘이 그나마 좀 애정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반 전 총장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은 지금 이미 정치의 어떤 쓴맛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 반 전 총장이 영향력도 그만큼 없을 뿐더러 예. 반 전 총장이 여기서 만약에 또 어느 한편으로 가게 되면 또 도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적 도박을 계속 해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그냥 던지고 나가버린 사람이 또 도박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도박이 반 전 총장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은 이른바 롤모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고건 전 총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았고 기자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 그것이 아마 정답일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저 사진 나오는데 잠시만요. 저때 그 고건 전 총리 지지자들이 민영선 원장님 이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불출마 선언했냐고 저때 저랬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불출마 기자회견장을 하려고 가는데 저하고 고건 총리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불출마
그 회견을 갖다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불출마를 못하게.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 총리께서 저한테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 불출마 회견문이라도 돌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온 장면입니다. 그렇게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이 성명서에 불출마 회견문에 고건 총리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반기문 총리 지지자들도 일부는 지금 번복하라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 전 총장 저 때랑 마찬가지로. 네, 저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번복하라고 그러는데 저 때 이제 방금 우리 그 최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그때 고건 총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 경선 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고 총리의 사퇴를 하셨지만은 고건 총리의 이제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정치에 관여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애국당까지 오셨어요. 참, 아니, 10년 동안 역사가 반복이 된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불출마 선언하기까지 충분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많이 성숙이 됐었고 조짐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언질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반 전 총장처럼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사퇴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좀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실 일은 없을 텐데요. 근데 본인이 정치 교체하시겠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쭉 만나보니까 예를 들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고 사람들이 너무 자기 계산이 많고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그랬겠어요. 다 양당, 모든 정당 대표들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 진짜 청산 대상이더라. 진짜 정치 교체해야 되겠더라. 나 차라리 새로 창당해가지고 이 사람들 싹쓸이 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하고 비교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건 총리가 38%에서 예. 여권 후보로서 38%에서 13%까지 추락했거든요. 근데 반기문 총장도 딱 13% 조사 나와서 참 제 속으로는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14%가 마지노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이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글쎄요, 가장 땅을 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일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일 수가 있는데요. 그 심경, 이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가늠해 보실까요? 너무 큰 충격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멘붕에 술 좀 마셨습니다, 솔직하게.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은 대선 출마의 뜻도 적고 배기종군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대선을 돕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왔죠. 김무성 의원 어제 양반이 요 근래는 술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상당히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술까지 많이 드신 걸 보니까 속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반 전 총장 귀국에 배웅을 갔던 나경원 의원도 김무성 전 대표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 있잖아요. 외톨이. 이렇게 외톨이가 됐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아마 통음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움을 많이 표출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바른정당이 그렇게 반기문 전 총장이 급하고 당기고 싶고 구애를 해서 데리고 오고 싶었다면 진짜 개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 전 총장하고 좀 맞장구를 쳐주는 모션을 좀 취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바른정당의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게 김무성계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좀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좀 더 그 주목을 받고 좀 더 당에서 많은 입지를 차지하고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했어야 하는데 당기는 힘이 굉장히 약했다. 그걸 손을 놓고 풀어놓은 사이에 반기문 전 총장이 그냥 사퇴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그다음에 남경필 이 두 정치인이 바른정당을 이제 끌고 가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김무성 전 대표한테는 다시 기회가 온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그러면 내가 다시 나서야 하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선 불출마 번복한다고요?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론도 일부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슬슬 몸 풀고 나오실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보수 대연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보수끼리 무슨 경선을 한다든지 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치고 나올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잠시만요.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도 김무성 전 대표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도 만만치는 않은 거잖아요. 본인이 가서 다 귀국 인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최 변호사님, 정진석, 이 나경원, 이 두 사람은 다시 또 바른정당 가기도 웃긴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으로 사실상 가려고 하다가 뭐 원내대표 경선 뭐 이런 것 있고 하면서 그것을 손을 접고 그 다음에는 새누리당 내에 있지만 사실상 반기문 총장이 오면은 그쪽으로 합류한다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놨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고 충정권에서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반기문 총장이 공산당만 아니면 다 나간다라고 했었었는데 결국 이게 줄줄줄줄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상 이게 왕따가 돼버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의원들을 추스리는지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후폭풍 얘기를 첫 번째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의 표정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후폭풍은 접어두고 진짜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